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제 뭐 IMF급이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호재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장은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상승세를 보인다. 시장은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리막을 쭉 타고 있잖아요. 바닥을 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빨리 떨어져서 빨리 올라가길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고점을 찍고 전 바닥을 향해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종목을 대입해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높게 올라가냐 덜 올라가냐 요런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요. 주택 가격이 뭐 3년 전 가격으로 간다, 4년 전 가격으로 간다, 10년 전 가격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식도 고점을 땅 찍으면 5년 전, 10년 전 시세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갈 준비를 딱 하죠. 그게 이제 부자들이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 패턴을 평생 유지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부터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땅 올라갑니다. 땅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어떻게 내려가죠? 네, 바닥을 향해서 다시 간다. 이런 지점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위기로 인해서 바닥보다 지하실로 쭉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을 보였으면 반드시 급등이나 상승세를 반드시 보인다.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는 것이 상승 전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중국발 경제 위기다, IMF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경제가 박살났으니까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오면 내려갈 준비를 하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뉴스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좋은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경제가 어려울 차례가 와요. 좋았다가 나빠지는 차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내려가고, 지금은 뉴스가 나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져요. 그럼 뭐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템포가. 이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기점이.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땅 갔다가 내려가고 있죠. 전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 지점을 봤을 때는 대략 1800포인트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코스피지수 바닥이 1800포인트대 인근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어느 기점을 향해 가냐?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 여기 기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좀 중요한데 종목들이 지금 너무 싸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땅 찍고 전 바닥 기점을 향해서 쭉 내려가죠. 여기는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바닥보다 좀 더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21년도에 다시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리막을 탔을 때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바로 요 지점을 향해서 이 주가가 빠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볼게요. 2019년도 임금부터 볼게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기점이 삼성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대 인근이 항상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가 지나서 이제 고점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죠. 상승 이후에는 어딜 향해서 간다고 했죠?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삼성 바닥이 3, 4만원대 인근이 될 것이다. 뭐 가격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경제 상황이나 그 시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이전 시간에 딱 말씀드리면 고점을 땅 찍었을 때는 어느 기점을 보냐? 고점 전 바닥 기점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항상. 뭐 이런 데 근처겠죠? 평균적으로는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2009년도 이후에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면 다음엔 반드시 급등을 하고 장기 상승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향선을 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했죠? 바로 요 지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요 지점.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냈는데 실제로 여기 근처까지 딱 떨어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21년도가 됐고 이제 고점이 딱 형성됐죠. 다시 그 다음에 어딜 향해서 간다고 했죠? 전 바닥 평균값, 여길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는 10만원대 근처가 되는 거예요. 10만원대 근처. 여기는 코로나 때 잠깐 빠진 거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 10만원대 근처가 이제 평균값이니까 이 근처까지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점을 찍으면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항상 종목이 고점이 나오면 전 바닥 기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1차적으로 고점 찍고 전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2차 시도 올라갔죠. 여기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가 바닥인 거죠. 그래서 전 바닥 기점 근처까지 내려간다, 종목들이.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어차피 이렇게 산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산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닥 기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무한 반복해요. 그러면서 최고점을 갱신하고 그 종목은 이제 다시 전 고점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올해부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 고점으로 갈 수 있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들로 갈릴 거예요. 대세 상승기를 탔던 종목들은 전 고점으로 못 가요. 삼성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기를 못 탔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올라갔다 전바닥을 향해서 올라갔다 전바닥이죠. 올라갔으면 전바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를 이제 크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지금 샀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샀는데 30%가 떨어졌어요. 뭐 지금은 적자가 났어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계셔야 된다는 게 팩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이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때는 고점이 크게 형성된 종목들은 안 올려요. 나중에.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는 이 개미들을 본전을 다 챙겨주면서까지 걔네들이 이렇게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고점에 지금 본전에 팔려고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려 20만원 근처대까지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스토리가 달라요. 스토리가.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 사서 모아가지고 고점에 팔아먹고 바닥에 사서 모아가지고 고점에 팔아먹고를 평생 반복할 거예요. 이 부자들이. 막 돈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말고는 살 게 없어요. 왜냐면 물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내가 한 100조 원 있어요. 100조 원 가지고 살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요. 사고 팔 때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에 정리를 하고 싶은데 100억 원어치를 샀어요? 지금 당장 팔고 싶어요? 이런 삼성전자를 사야지 바로바로 팔 수가 있어요. 이 한 칸에 보시면 매수 물량이 막 50억씩 걸려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이렇게 막 100억을 들고 있으면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자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삼성을 사냐면 이렇게 한 칸에 걸려있는 물건이 막 수십억씩 걸려있으니까 사고 팔기가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삼성을 많이 매매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관점이고, 돈을 딱 담아두기 괜찮은 종목이 삼성 말고는 없거든요. 항상 이제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량주 하실 때는.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전 바닥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억하시고 모아 가시면 돼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나중에 10만원 넘게 가요. 10만원, 뭐 15만원. 그러니까 얘가 차라리 뭐 3만원까지 떨어져서 그냥 이래가지고 죽도록 사는 게 낫죠. 3만원, 뭐 4만원, 5만원에 월급 나올 때마다 그냥 죽도록 사면 결국에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 종목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그러니까 5년간 괴롭히고 급등, 5년간 괴롭히고 급등, 뭐 이런 패턴이니까 지금 2년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제 고점을 딱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모아서 뭐 실패를 할 수 있냐?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 고점을 다시 갱신할 거예요. 왜냐면 NC소프트나 뭐 카카오, 네이버처럼 몇십 배 이렇게 오른 종목이 아니잖아요. 삼성은 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실제로 많이 오른 게 없는 종목이에요. 회사의 가치, 매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다 따져도 뭐 지금 당장에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적자로 돌아선다, 그건 어차피 잠깐이잖아요. 몇 년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버티기 잘 하셔가지고 뭐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결국에 이제 좋은 결과 나오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게임에서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를 하실 때는 항상 고점 찍고 내려갔을 때 전 바닥을 향해서 무조건 간다. 결과적으로 이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모습, 갱신형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간다. 항상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보시고 투자를 들어오시면 어차피 은행에다가 뭐 7%짜리 5년 들어봤자 뭐 한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30%보다 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배뛰기가 가능하죠. 이 종목 자체가 기술적으로 뭐 대응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초보자가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삼전이잖아요. 버티기만 잘하면. 근데 그게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버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 잘 샀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